안녕하세요, 가구사입니다. 오늘은 계룡의 신축 주택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경우 여러가지 현장 상황으로 인해서 좌, 우, 상부까지 모두 마감 몰딩이 들어간 현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몰딩이 들어간 주방 설계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주방에 사용된 마감재는 저번 달에 새로 런칭된 양면 LPN 가구 마감재 프레스입니다. 새로 나온 프레스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룡 주택 현장의 경우 청고가 2.8m로 높게 마감되었습니다. 제일 상부까지 적층장을 올린다 하여도 수납 실용성이 전혀 없기에 제일 높게 올라간 이 부분을 수납장이 아닌 마감재로 시공하게 된 겁니다. 상부에 마감재를 적용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구의 하중입니다. 장이 깊어 무게가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장들의 수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모두 하부 장들로 받아줘야 하다 보니 실용성 없고 불안한 수납을 늘리는 것보단 플랫장과 균등한 높이의 마감재를 적용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몰딩이 들어간 주방 설계 시 가구 구상팀은 어떤 점들을 신경 써서 설계하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우로는 비슷한 넓이의 마감재로 균형을 맞추어 봤습니다. 전체 디자인을 세로로 계획한 우드결을 따라서 중간중간 엔드 판넬 라인들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방 위로 몰딩이 들어갈 때 신경 쓸 부분은 바로 마감재들이 만나는 부분의 라인 정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마감 판넬 라인 정리가 전체 가구를 바라볼 때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로로 올라가는 마감재들의 끝선은 모두 도어 라인에 맞춰줍니다. 몸통 끝선이 아닌 2mm 정도 낮은 도어 라인에 마감 판넬들의 선을 맞춰주는 거죠. 가구 몸통선에 맞춘 마감 라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마감재 라인을 도어 라인에 맞춰주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얇은 2mm의 가로 라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감재가 어두워 잘 안 보이면 밝은 마감재의 주방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로 라인을 정리했으면 다음으로 세로 라인들의 정리입니다. 상부에 들어가는 마감재의 세로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선 마감재의 길이를 각 장의 몸통 사이즈가 아닌 도어와 같은 사이즈로 주문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긴 판넬을 시켜서 현장에서 자르려고 하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재단된 마감재와 사면 엣지로 제작된 마감재는 위아래로 설치했을 때 차이가 잘 보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마감재들을 모두 도어 사이즈와 맞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춘 마감재로 세로 라인까지 정렬을 해주면 가로 세로 라인이 정리가 잘 된 주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낮은 천장의 현장들에는 상부 몰딩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 좌우 마감재 라인이 도어 라인에 맞춰주는 것만 한 번 더 생각해도 더 깔끔한 주방을 만들 수 있겠죠. 도어 소재로 사용한 마감재는 이번 5월에 이른건영에서 출시된 포레스 LPM 마감재입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같은 소재의 경면 LPM을 사용한 이 마감재의 한 장의 크기는 가로는 1220, 세로는 2740으로 기존의 국내 마감재들보다 높이가 긴 9자짜리 마감재입니다. 최근 들어 무몰딩이 유행하면서 천장까지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저처럼 단독주택 현장을 자주 접하는 업체라면 9자 마감재의 등장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질 겁니다. 청고가 2.8m나 돼도 이렇게 한 장의 도어 마감재로 키 큰 장 전체를 시공할 수 있으니 우드 패턴의 긴 세로결을 상부 마감재부터 하부 도어까지 맞출 수 있어 마감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레스는 유럽의 샤트데코, 에거 등 프리미엄 모양지들을 사용하여 구성시킨 브랜드입니다. 코어는 고밀도 PB로 구성되어 있고 2제로 등급의 합판을 사용합니다. 이른건영은 사비올라를 유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비올라의 높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 런칭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비올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단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레스 마감재의 아쉬운 점은 역시 LPM 마감재의 특성상 나오는 재단면의 깨짐 현상입니다. 엣지 밴딩 작업이나 현장 마감재 재단 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경면의 골이 깊다 보니 엣지 밴딩 후 본드 노출이 조금 더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장 측에서도 출고 전 제품 마감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룡 현장의 경우 빌트인 냉장고 설치를 위해서 상부 냉장고장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 하부에 30각 파이프로 보강을 해서 장 지판, 즉 하부판의 처짐을 방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장 도어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게 만들어서 좌우 도어 라인을 낮게 맞춰주면서 청소기도 들어갈 수 있는 도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제 동료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좋아 보여서 제가 이 현장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의 아일랜드에는 서랍장들을 구성해 수납의 편리성을 높여보았습니다. 신발장 또한 주방과 같은 방법으로 라인을 맞춘 적층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면대는 우드의 세로 라인에 맞게 좌우로 세로 껴의 몰딩을 넣고 서랍 수납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부분을 이렇게 디귿자 서랍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부에는 오픈 공간을 구성해 수납 공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세탁실은 빨래를 갤 수 있게 오픈장이 들어가면서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을 확보하였는데요. 일반 건조기의 경우 대부분 건조기의 열순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탁기 공간과 도어 라인의 통일성을 위해 저는 건조기 벽장 층판만 내려 제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도어의 높이는 길게 만들어지는데 층판이 없어 경첩이 위쪽에만 들어가면 추후 도어의 처짐이 우려되어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층판을 내려 도어의 하부 쪽에도 경첩을 달아주면 도어의 처짐과 밴딩 현상을 막아주겠죠? 도어를 닫으면 세탁기장과 도어 라인이 맞아떨어져 깔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적층 붙박이장까지 많은 가구가 들어갔던 계룡 현장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